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중문화 읽기 8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시대별 디즈니 공주의 문화상입니다. 시대가 흐르며 세계인들의 여성상에 대한 생각과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미디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뛰어넘어 음악, 드라마, 뮤지컬, 다큐멘터리 등 전 세계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기업인 디즈니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등장인물들의 성격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디즈니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수많은 변화들 중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디즈니사의 시대별 공주 세계관의 변화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2019년도에 개봉했던 주먹왕 랄프 2 중 디즈니 공주들의 모임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ee, I'm a princess too. Wait, what? Yeah, Princess Vanellope von Schweetz of the Sugar Rush von Schweetzes. I'm sure you've heard of us. It'd be embarrassing for you if you haven't. What kind of a princess are you? What kind? Do you have magic hair? No. Magic. No. Do animals talk to you? No. Were you poisoned? No. Cursed? No. Kidnapped or enslaved? No. Are you guys okay? Should I call the police? And I have to assume you made a deal with an underwater sea witch where she took your voice in exchange for a pair of human legs. No. Good lord. Who would do that? Have you ever had true love's kiss? Ew, barf. Do you have daddy issues? I don't even have a mom. Neither do we. 디즈니 공주들의 첫 디즈니 영화 데뷔작을 살펴보며 시대별로 변화하는 특징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공주 1937년부터 1959년까지 나왔던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오로라입니다. 1세대 공주들은 왕자의 구원이 필요한 지고지순한 의존형 공주입니다. 모두 밝고 긍정적이며 어릴 적 공주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인 아름다운 몸매와 뽀얀 피부 등을 갖고 있습니다. 공주들이 가진 능력은 인내와 아름다운 외모뿐이기 때문에 아주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포기해버리는 장면이 자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난쟁이나 동물 혹은 요정들 같은 조력자들이 항상 든든하게 그 옆을 지켜주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세대 공주의 첫 번째 공주,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는 디즈니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영화입니다. 영화 내에서 백설공주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기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장면이나 미모가 강조되는 모습, 집안일을 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모습과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영화에 많이 비춰지면서 백설공주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과 1900년대의 여성상이 도드라지는 모습이 영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 결말 부분에서도 결국 본인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난쟁이들과 동물들의 도움, 그리고 왕자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끝이 납니다. 1세대의 두 번째 공주, 신데렐라입니다. 백설공주와 마찬가지로 왕자에 의해 선택을 당하는 주체적이지 못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모의 딸들에 의해 옷이 찢겨버리거나 방에 감금을 당했을 때에도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영화 속 조력자인 요정과 생쥐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왕자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도전의식이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의식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세대의 마지막 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입니다. 앞선 두 영화와는 달리 영화의 전개가 공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 의해 줄거리가 진행됩니다. 오로라 공주는 마녀의 저주에 걸려 잠에 빠지게 되고 용으로 변한 마녀를 물리치고 온 필립 왕자가 키스를 해서 저주가 풀리며 구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주를 구하기 위해 용과 맞서 싸우는 왕자의 남성성이 강조되는 점을 볼 수 있으며, 결국 왕자의 키스를 통해 공주의 저주가 풀리며 1세대 마지막 공주인 오로라 공주마저 왕자의 선택을 받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대 공주.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나왔던 인어공주 에리얼과 미녀와 야수의 벨입니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디즈니 공주들에게서도 여성의 주장이나 활약, 역할이 늘어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2세대 공주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자기 주도형 공주들입니다. 원하는 일이 있으면 이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앞뒤를 가리지 않는 성격입니다. 1세대 공주들과 달리 나만의 삶을 개척해가는 공주들입니다. 2세대 공주들 중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공주는 인어공주의 에리얼입니다. 에리얼은 바닷속 세상보다는 인간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으며, 왕인 아버지의 만류에도 편안한 공주의 삶을 포기하고 인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던 바닷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궁금해하던 것을 알고 원하던 삶을 살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을 통해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마녀에게 주어 인간의 다리를 얻는 것을 보았을 때,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르는 등 자기 주도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에 처한 왕자를 구하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맞서 싸우는 용감한 성격입니다. 왕자에 대한 사랑과 인간 세상에 대한 갈망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에리얼의 이러한 면모를 통해 에리얼이 자기 목표와 꿈을 위한 삶을 사는 주체적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대 공주 중 두 번째 공주는 미녀와 야수의 벨입니다. 벨은 호기심이 많고 책을 좋아하며 자신의 주관이 확실합니다. 결혼도 마을에서 인기 많은 게스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벨은 마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미녀이지만 정작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든 아버지를 도와 자신이 집안일 등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힘이 세고 생활력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나이 많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에서 희생적인 성격과 이해심이 나타나고 있으며, 마법에 걸린 야수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구해준 야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봐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수의 마법을 풀어주며 왕자를 구한 최초의 디즈니 공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1세대의 의존적인 공주의 모습으로부터 탈피하였다는 상징을 가지는데, 이 시기의 미국 시대상의 흐름에 따른 주체적이고 모험적이며 당당한 여성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벨이 평민 출신의 여성이었다가 왕자와의 결혼으로 공주의 신분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는 점, 주체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롯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가치관, 신념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세대) 공주.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나왔던 알라딘의 자스민, 포카혼타스, 뮬란입니다. 3세대 공주들은 본인의 신념에 따라 강한 행동력을 보이는 모험형 공주들입니다. 이전의 공주들과 달리 디즈니의 첫 유색 인종의 공주들이라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단 독립성을 가지고 본인의 능력과 신념을 통해 자기 중심을 지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세 공주 모두 권위적인 아버지와의 갈등을 겪기도 하나, 본인만의 능력을 통해서 한계들을 뛰어넘고 본인 그대로를 인정받아 사랑을 쟁취하거나 신념을 지켜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세대의 첫 번째 공주, 알라딘의 자스민입니다. 자스민은 국왕의 딸로 결혼 시기가 다가와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스민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 왕자들의 청혼을 거절하며 본인의 삶을 찾기 위해 성벽을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자스민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공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왕자와 결혼하는 공주들의 추세를 완전히 무시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스민 공주는 능력있고 독립성을 가지며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강한 행동력을 보입니다.
3세대의 두 번째 공주 포카혼타스입니다. 포카혼타스는 자스민과 비슷하게 추장의 딸로 등장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변 등장인물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굳건한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정도의 용감함과 동시에 영국으로 넘어갈 것인지 미국에 남아 현재 본인의 삶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영화 엔딩 장면에서 사랑이 아닌 신념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카혼타스는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 집중하며 통찰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세대 공주의 마지막 공주, 뮬란입니다. 뮬란은 디즈니 최초의 아시아인 주인공으로 전통적인 여성의 틀을 깨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머리를 자르고 남장을 해 군대에 들어가는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훈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극복하는 집념과 끈기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결국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여성 무장 영웅입니다. 뮬란 역시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등 주체성을 가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세대) 공주. 가장 최근에 나온 공주들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나왔던 겨울왕국 1과 2의 엘사와 안나, 그리고 모아나입니다. 4세대 공주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리더형 공주들입니다. 순종적이고 남성의 보호와 선택을 기다리던 수동적인 여성 캐릭터에서 강하고 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여성 캐릭터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주들의 여성상이 변하면서 남자 주인공들의 성향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여성을 고난에서 구출하는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여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믿어주는 자상한 성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4세대 공주의 첫 번째 공주, 엘사입니다. 겨울왕국은 엘사와 안나라는 자매를 통해 남성의 인물을 조연으로 삼고 자매 간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여성 주인공 두 명이 극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시도로 호평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차분하고 어른스러우며 공주에 어울리는 품위 있고 정숙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보다는 조용한 다과회를 즐기며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겨울왕국 1에서는 수동적이고 약한 모습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법을 억압하고 숨기려는 모습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왕국 2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강인한 모험가의 모습, 걸크러쉬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껏 디즈니 공주의 캐릭터성에 반하는 여왕과 마녀라는 캐릭터성을 합쳐버린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세대 공주 중 두 번째 공주, 안나입니다. 안나는 엘사와는 정반대로 밝고 명랑하고 적극적이며 순수하면서도 활발한 말괄량이 소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동경심을 품는 순수하고 철부지 소녀 같은 모습이 남아있으며 여느 공주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찾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자상하고 따스하며 배려심이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화끈하고 기가 세며 살짝 욱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끄는 리더의 성격도 보여지는데 1편에서는 안나가 극중 모험을 이끄는 역할이며 2편에서는 불안해하는 엘사와 올라프를 이끌어주며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둠과 절망에 빠진 스스로를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 주인공에 의존하지 않는 남녀 간의 로맨스보다 가족애를 중시하는 공주를 구원하는 공주 등 다른 공주들과는 비교되는 파격적인 고유 캐릭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4세대 공주의 마지막 공주, 모아나입니다. 모아나는 모투누이 추장의 후계자로 나오는 공주로서 바다와 소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부족을 이끌어야 되는 족장의 딸로서 상당한 책임의식을 지닌 지도자스러운 성격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다혈질이고 고집이 세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고 당찬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나의 근육 넘치는 팔과 다리는 고전적인 디즈니 공주의 모습과 다릅니다. 이는 모든 도전과 모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성 영웅을 원하고 있는 여성상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모아나는 반신 마우이에게 항해술을 알려달라고 하며 같이 테피티의 심장을 돌려달라고 하며 도움을 받는데 마우이는 남자 캐릭터이지만 사랑과 관련이 없는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주들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며
처음으로 디즈니 공주들 중 러브 스토리를 다루고 있지 않는 공주입니다. 지금까지 시대별로 변화하는 여성상에 맞춰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어지는 디즈니 공주들의 변화되는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수동적이고 운명을 순응하는 공주들이 다양한 피부색과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갖기 시작하고 주체적이고 의지가 강한 성격을 띠게 되며 지금에서는 자기 자신의 꿈을 개척하고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능동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즈니와 함께 발전해온 여성 인권,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일이라고 생각하며 1세대 공주부터 4세대 공주 영화까지 계속해서 영화가 개봉해 오면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따라 영화 속 여성 인권의 수준 또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생기는 이슈로 최근 인어공주 실사판 영화 캐스팅 논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편견을 배척하자라는 사회적 운동인 PC주의를 작품에 투영하며 다양한 인종을 영화에 출연시킴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과 원작과 개연성이 전혀 없는 캐스팅은 오히려 PC주의를 의식한 과배려 캐스팅이다 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즈니 행보에 대해 시대상으로 변화하는 여성상이나 그에 맞춰 발전되는 디즈니 공주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의 저희가 가져야 되는 여성상에 대한 인식과 이로 인해 변화하게 되는 남성상의 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여성상과 남성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